자, 국내 시황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요즘에 가장 중요하게 볼 게 환율의 움직임일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환율이 지금 제일 중요한데요. 네. 일단 어제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또 FOMC 얘기인데 FOMC의 또 향망에 따라서 환율이 좀 많이 결정될 수 있었었는데 솔직히 어제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시장에서 조금 금리 인하 발언이 나왔어야지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환율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질적으로 3시 29분까지는 역의 환율이 다이나믹하게 떨어졌었어요. 네. 근데 이제 3시 30분과 동시에 다이나믹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환율도 우리나라 환율도 난리를 쳤었는데 네. 어제까지만 해도 역의 환율이 115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갑자기 1168원까지 이렇게 뒤집박죽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저번 주 이번 주 계속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환율이 지금 상황에서 좀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조금 일정한 상황이라 그러면은 환율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급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급반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환율이 일단 급반등하는 이유가 무엇이기도 전에 일단 환율이 오르면은 왜 안 좋은지부터 아는 게 좀 제일 중요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야지 뭐 이게 굳이 뭐 이 방송에서 환율 얘기를 안 해줘도 다음부터 뭐 환율이 올랐으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가 바로 이해가 되실 거니까 네. 일단 좀 환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좀 넘어갈게요. 참 환율에 대해 좀 보여드리고 자료 화면 좀 켜주세요. 네. 환율이 일단 좀 간편하게 보시면은 복잡하게 뭐 이론적인 것들은 다 빼버리고요. 우리나라 원화가 기축통화 대비 어느 정도의 크레딧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환율은 기축통화 대비, 기축통화라는 것들은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기본이 되는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하고요. 달러 대비해서 국가 화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원화가 어느 정도의 크레딧을 가지고 있냐, 신용도를 가지고 있냐인데 일단 이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준도 중요하고요. 개인의 신용도는 이렇게 다들 신용도라는 것들은 가장 주로 접하는 게 카드, 아니 신용카드나 대출할 때 좀 많이 쓰시죠. 네. 신용카드의 한도라는 거랑 그다음에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 대출 한도라는 것들도 본인의 이제 신용도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데 이제 개인의 신용도는 이제 내가 1년에 얼마를 버든지 뭐 1,000만 원을 버든지 2,000만 원을 버든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쌓아둔 돈이 얼마가 있는지, 그러니까 자산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네. 이 뭐 부수적인 걸로 내가 여태까지 뭐 돈을 잘 갚았었는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만 좀 찍겠습니다. 그러면은 국가도 똑같습니다. 국가로 따지면은 국제 수지가 높아야, 그러니까 국제 수지가 소득이죠. 다른 나라한테 돈을 좀 무역을 해서 좀 돈을 좀 잘 벌고 그 다음에 외환 보유액, 그러니까 좀 그 번 돈을 잘 쌓아 왔는지 이제 이걸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국제 수지를 좀 잘 흑자로 유지를 하고 네. 외환 보유액도 좀 잘 쌓아두면은 국가의 신용도는 사실상 별로 문제가 없다. 이제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화폐의 신용도가 하락한다라는 뜻이고, 네.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들은 우리나라 화폐의 신용도가 상승한다. 이론적인 것만 봐도 환율이 상승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네. 부가적으로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이거를 환전할 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증시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환율이 오르는 이유, 이것도 좀 보셔야 되는데, 환율이 오르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달러 인덱스가 2년 내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오늘 좀 어려운 말이 좀 많이 나오죠.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좀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일단 달러 인덱스가 뭐냐면은 달러에 지금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달러가 지금 얼마인지 평가하려면은 그냥 지금 딱 달러 줬을 때 이거 얼마의 가치가 있어?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네. 모호하고. 그래서 조금 기준을 정해둔 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준을 마련한 걸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네. 기준이 되는 것이 뭐 유로화, 그다음에 엔화, 그다음에 파운드와 그다음에 좀 듣도 보도 못한 뭐 노르웨이 또 화도 들어가 있고요. 스위스 프랑도 들어가 있어요. 한 6개에서 제가 알기 6개 정도 통화가 비교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셔도 2017년에 비해 2017년 수준까지, 그러니까 딱 2년 수준이거든요. 2년 내 최고치 수준에 왔고, 사실상 고점은 찍고 조금 내려오는 중이지만 다시 올라갈지 안 내려갈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 원인이 미국이 일단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재차 이제 FOMC가 긴축 정책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기대감도 있는데, 일단 FOMC 아까 공식 보고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긴축 정책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뭐 내릴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내릴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조금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올라왔지만은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네. 달러 인덱스의 추가 상승은 조금 힘들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일단 인플레이션 자체가 지금 돌아갈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제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파월이 미국의 통화 정책은 현재 아주 훌륭하고 뭐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번에 부진했던 것들이 올해 경제 성장률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무역 불확실성을 해결하면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도 크게 바뀌었었는데, 이거 제가 어제 좀 다이나믹하다는 걸, 어떤 걸 다이나믹하다고 하는 건지 보여드리려고 차트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네. 여기 새벽 3시 이렇게 있죠. 이때까지는 줄줄이 하락을 했었는데, 새벽 3, 이게 15분 봉이니까 3시 15분, 3시 30분. 예, 이때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어요. 여기 위에 동그랗게 E라고 떠 있죠. 이게 그 investing.com 차트에서 제공하는 건데, 무슨 이벤트나 뉴스 같은 게 나오면은 이게 하늘 색깔로 N, 그다음에 노란 색깔로 E가 나오는데, 이벤트로 파월 뭐 이제 프레스라고 해서 기자회견이라고 이제 뜨면서 이렇게 냈었어요. 제가 이제 어제 이걸 보고선 잠을 못 잔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정말 다이나믹하게 움직였죠. 네. 저렇게 FOMC가 오히려 나오고 나서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것도 사실 많이 하락한 거거든요. 그렇죠. 많이 하락했었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른 차트가 있다 보니까 하락한 게 좀 별로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은 FOMC 공식 보고서랑 파월의 인터뷰가 이렇게 달러 인덱스에 미친 영향이 컸다. 이렇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오르는 첫 번째 이유는 달러 인덱스라고 했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한국이랑 미국이랑 경제 성장률 차이인데요. 네. 이 부분도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짚어드렸죠. 한국은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했고, 그렇죠. 미국은 3.2%라는 성장률을 보여줬었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 한국이 0.2% 역성장했다는 게 먼저 나왔죠. 이 이후에 이제 조금 환율이 오르기 시작했다가, 이제 미국이 3.2%까지 뛰었다고 하니까 환율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던 게 좀 급상승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우리나라 환율에 반영된 거는 미국이랑 한국이랑 경제 차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환율은 기축통화 대비 우리나라 원화의 신용도라고 그랬죠.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미국은 훨씬 안전한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근데 더 안전한 나라가 더 빨리 성장을 한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신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좀 환율에 안 좋은 영향을 줬었는데요. 근데 일단은 지금까지 올라온 것들은 안 좋았으니까 올라온 거고, 이제 안 좋은 것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안 좋은 징후라든지 안 좋은 뉴스 이제 이런 것들만 안 나오면 이제 괜찮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오른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달러 인덱스랑 그다음에 미국이랑 한국이랑 경제 성장률 차이인데, 네.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은 환율이 안 오를 것이고, 이 부분이 더 악화가 되면 환율이 오를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또 하나하나씩 좀 봐드릴 건데, 네. 일단 결론적으로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환율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고점은 아니겠죠. 네. 고점은 아니겠지만은 지금 1165원, 63원 이런데, 뭐 1190원 넘어 1200원까지 뭐 그런 고점을 뚫어버리거나 그런 경우는 오지 않을 거고, 지금 수준에서 조금 머물러 있다가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상승할 건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네. 달러 인덱스가 상승한다. 그러니까 달러 자체가 강세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아까 달러 인덱스는 뭐 유로와 파운드와 엔화 이제 이런 거에 대비해서 달러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보여주는 건지 이런 거라고 했으니까, 유로화나 그다음에 파운드화나 엔화 이런 것들이 오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 이외에 달러 이외에 이제 유로, 제 유럽 경기는 한 번도 봐드린 적이 없을 거예요 여기서. 네. 근데 지금 유럽 경기가 어떠냐면 지금 나오는 기사상으로는 뭐 유럽 경기 침체다, 뭐 이탈리아발 경기 침체다. 지금 이탈리아도 지금 재정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죠. 적자가 좀 심한 나라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예상치는 지금 미국은 유럽은 굉장히 힘들다,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이랑 중국도 미국 경제 그 GDP 발표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랑 중국 둘 다 힘들다, 이제 네. 이런 말이 많았었기 그랬죠. 때문에 이 기사만 딱히 지금 믿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들이 언제부터인가 좀 이상한 게 그 2016년 6월이죠. 그 브렉시트 때부터 브렉시트 안 될 거다라고 하면서 막상 투표가 나오니 브렉시트가 되는 쪽이고 트럼프가 이제 뭐 당선이 안 되고 힐러리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트럼프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요즘 그때부터인가 해가지고 기사가 조금 빗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졌는데 네. 이 부분은 유럽, 그러니까 기사들이 많이 빗나가기, 여태까지 많이 빗나갔기 때문에 다음에도 빗나갈 것이다, 이제 이런 것보다는 이런 네. 뜻은 아니고요. 최근에 뭐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예상치보다는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경기도 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시아도 그렇고 유럽, 아메리카 대륙도 그런데 네. 유독 유럽만 나빴을 리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지금 무역은 서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경기도 생각보다 괜찮게 되면은 유로화나 파운드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반등이 나오면은 달러 인덱스는 조금 하락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상승세를 좀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 자체의 이제 동향인데, 네. 미국의 금리가 이제 달러 자체 강세 약세를 좀 보여주는데, 장기채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내려오죠. 네네. 이제 어제는 조금 안 내려오고 버틴 상황인데, 최근에 증시가 많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는 떨어졌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달러가 앞으로 약세가 될 것이다라는 것에 약간의 힌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FOMC 회의를, 그러니까 나온 것들을 보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는 끊었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열어뒀다가 파월이 이마저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금리 인상도 인하도 아닌 지금 상황에서 현상 유지를 조금 더 하고 나서 추후에 나오는 것들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건데, 네. 일단 이게 파월의 생각이 패드의 생각 전반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러니까 FOMC가 만약에 이번 주에 있었으면은 딱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이제 회의록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회의했던 내용들을 A4용지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위원들, 그러니까 페드의 FOMC의 염준 의원들이 어떤 회의를 했었는지, 누가 어떤 말을 했었는지 다 적혀 있거든요. 네. 그거를 봐야 이제 이게 파월의 생각인지 이게 페드 전체의 생각인지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겠네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이제 한국 자체의 신용이 더 저하될 것인가. 그러니까 달러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원화가 더 이제 신용도가 떨어질 것인가. 이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한 국가에서 세계 경제가 신용 평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자산은 외환 보유고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국가의 신용도는 무역 수지랑 외환 보유고로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직접 한번 자료를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돈이 많은지 안 많은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이제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이코스에서 가지고 왔는데 2014년부터 지금까지 분기별 외환 보유고 잔고입니다. 그러니까 튼실해요. 역대 우리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외환 보유가 가장 지금 돈이 많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돈이 많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뭐 외환 보유액적으로는 뭐 신용도가 떨어질 만한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상승폭은 조금 둔화가 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상승폭이 조금, 그러니까 쌓아가는 속도가 좀 둔화가 되긴 했지만은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고, 외환 보유액이 역대 최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은 이제 경상수지인데요. 그러니까 무역수지죠. 무역수지도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은 지금 모든 그래프가 0 위에 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돈을 벌면은 그 번만큼보다는 안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이 수입보다 많았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으로 따지면은 수입이 돈을 번 돈이지만은 국제로 따지면은 수입이라는 것은 무역에서 물건을 사들여오는 거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 좀 헷갈리시면 안 되시고 일단 무역 수지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벌어오고 있는 금액 자체가 좀 많이 줄긴 했어요. 많이 줄긴 했는데 이번에 GDP가 역성장을 했죠. 역성장을 한 것 치고는 오히려 저번 기보다는 조금 경상수지가 늘었죠. 그러니까 네. 이번에 이 정도 수치였는데 저번에는 이 정도 수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늘었고 이번이 저번이랑 다른 점은 이번엔 GDP가 마이너스였다. GDP가 이제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으로 해서 무역 수지 X 마이너스 M이 무역 수지를 뜻하는데 무역 수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GDP 전체적으로 역성장인데 그나마 X 마이너스 M은 플러스였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는 플러스였다는 것들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내수적으로 문제가 있지 네. 외부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신용도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만한 상황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경상수지가 앞으로 개선이 될 것인지 이제 이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일단 우리가 좀 가계부를 쓰면요. 이렇게 수입 짝 쓰고 지출 짝 쓰게 되는데 그렇죠. 일단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달에 적자인지 흑자인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흑자라든 적자든 이제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려면은 이제 거꾸로 위로 올라가서 내가 얼마를 벌고 어디다 썼는지 이걸 보게 됩니다. 네. 거꾸로 이제 우린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상수지가 이렇게 된 상황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는 이제 이번에 한국이 GDP 발표하면서 자료 발표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수출 및 수입이라는 그래프를 좀 같이 줬는데 이번에 이게 왼쪽에 파란 그래프가 이제 수출이고 오른쪽에 이제 수입이거든요. 수출이 감소했어요. 2.6% 감소했는데 네. 그러니까 소득이 2.6% 줄었죠. 근데 수입이 3.3%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도 3.3%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이 줄었지만 소득이 줄었지만은 내 자산은 늘어났다. 그러니까 돈을 좀 덜 벌었지만은 돈을 좀 더 적게 덜 써가지고 썼다, 네. 예, 이렇게 조금 흑자를 유지를 했는데 이런 흑자가 사실상 경제학적으로 좋은 흑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불황용 흑자라고 해가지고 네. 경제가 불황일 때 좀 무역이 조금 둔화되면서 가끔씩 나오는 흑자 상황이라고 해서 불황형 흑자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아마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경제학을 좀 보신 분들은. 근데 이제 이런 불황형 흑자가 이제 앞으로도 늘어날 것인가는 네. 수출 동향을 좀 봐야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수출이 늘어날 것인지 좀 줄어들 것인지 좀 이 부분들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출은 지금 괜찮아요. 일단 이번 달에 수출이 좀 적게 나온 이유가 미국이 좀 발표를 했었죠. 첫 번째로 이제 미국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했다. 이제 이런 건데 전체적으로 무역 수지는 제로섬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수입을 줄였으면은 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수출을 덜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수입을 안 하니까 다른 나라가 수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이머징 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머징 국가로 설명드렸습니다. 네. 선진국이 아니고 이런 이머징 국가들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고 뭐 브라질이라든지 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라든지 뭐 동유럽 국가들 이제 이런 국가들이랑 같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수출이 많이 줄었고 전반적으로 지금 관세 장벽,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전쟁의 탓이라고 이제 조금 영향은 좀 있고요. 그러면은 미국은 앞으로 계속 수입을 줄일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제가 답을 드렸어요. 미국이 네. 본원 통화를 늘리고 이제 양적 완화를 해서 무한의 유동성 세계에서는 미국은 무역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미국의 최대 수출품은 달러다라고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미국은 무역이 점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은 특수한 상황에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수출을 수입보다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입은 점점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줄인다기보다는 관세를 높여놨기 때문에 관세를 높였고 다른 나라들도 보복 관세를 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수입을 해오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
이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은 미국이랑 중국이 일단 무역 협상을 잘 마무리하게 되면은 마무리가 되겠죠. 점점 될 거고 미국도 이 상황을 길게 끌고 가기 힘들 거예요. 아까 파월이 아까 말씀드렸죠. 무역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된다면은 경제가 더 활성화가 될 것이고 기업들이 이익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또 파월이 또 쓸데없는 소리는 안 했겠죠. 이번에도 뭔가 네. 이제 힌트가 있으니까 이런 무역에 대해서 부분을 얘기했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파월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 투자, 정부 설비, 개인 소비가 늘어나려면은 이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될 수밖에 없고요. 해결돼야지 그게 해결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월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미국 증시입니다. 주식시장이 올라야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쉽사리 되진 않을 거고 그리고 지금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은 트럼프가 미중 무역 협상을 좀 일부러 좀 끌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네. 좋은 뉴스는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뉴스는 한번 딱 나오게 되면은 좋은 뉴스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하락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좋은 뉴스는 계속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증시가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미국 증시가 최고점을 뚫고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했다 하라고 하면은 증시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오르긴 힘들어요. 네, 네. 조금 미국 증시가 조금 주춤하기 시작하고 조금 조정을 받기 시작하고 났을 때 그 뒤에 일부러 해결을 하려고 조금 끌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솔직히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미국 무역 전쟁이.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자기가 결정적 카드일 때 자기가 쥐고 있는 가장 큰 카드가 두 개였습니다. 그 김정은 북미 정상회담이랑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인데 북미 네. 정상회담은 조금 힘들어지는 모습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은 트럼프 입장에서 충분히 자기 손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쓰려고 아껴두지 않나 이제 이런 부분이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국의 이제 4월에 증치세를 인하했어요. 증치세가 이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건을 하나 이렇게 우리나라도 뭐 VAT라고 해가지고 뭐 물건 사면 10% 가격 따로 붙잖아요. 그렇죠. 이 증치세를 좀 인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월인가 3월에 결정이 됐죠. 그러니까 증치세를 4월부터 인하할 거다. 딱 이런 뉴스 나오면은 이제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 1일이죠. 네. 5월 15일부터 쌀값을 반값으로 세일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쌀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는 평상시에 20kg짜리 사 먹었었는데 지금도 20kg짜리 사신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지금 당장 2주만 먹을지만 일단 사놓고 네. 쌀값이 50% 내리고 나면은 그때 원래 사던 만큼 사게 될 건데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4월에 증치세를 인하할 것이 2, 3월에 정해졌기 때문에 당장 2, 3월에 중국은 최대한 물건을 타이트하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최대한 물건은 적게 사오고 자기가 지금 정말 필요한 만큼만 그때 구해서 쓰고 자신들이 원래 쌓아뒀던 재고량이든지 원래 구매했던 구매량들은 4월 이후에 회복이 될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4월이 지나고 이제 5월이죠. 4월이 됐을 때 중국이 이 증치세 인하로 인해서 1, 2, 3월에 조금 덜 사갔던 우리나라의 물건들을 사갈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4월에 나오는 그러니까 5월 중하순경에 나오는 중국의 이제 경제 지표들이랑 함께 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7월에 발표하는 무역 수지, 그러니까 2분기 무역 수지 해가지고 GDP가 좀 결정이 좀 좋게 나오겠지만 그 전에 이제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겠죠. 수출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뭐 7년인가 8년 연속 뭐 무역 흑자 국가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은 무역 적자를 오랜만에 할 뻔했다 했지만은 아까 지출을 줄여가면서 흑자로 만들긴 했죠. 그러니까 2분기도 흑자를 유지할지 가장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일단은 조금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환율이 지금 1160원까지 올라왔지만은 미국의 상황이랑 그다음에 중국의 상황 이제 이런 것들이 수출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출이나 이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이런 것들 전혀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는 조금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상황인데 네. 지금 오늘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걱정했던 게 오늘 환율이 오르면 어떡하나. 지금 환율이 떨어질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제가 이거 오늘 새벽 4시에 쓰고 있었거든요. 네. 새벽 4시에 이걸 쓰면서 이따가 9시에 개장을 했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고 있으면 어떡하지 했었는데 아침 좀 긴장했어요. 아침에는 조금 했었는데 그나마 지금 환율이 아까 방송 시작할 때는 5.8원 떨어지던 게 지금 네. 7.2원, 그러니까 낙폭이 좀 커졌고 그림으로 보시면은 달러가 어제, 그러니까 그저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이제 미국 금리 FOMC 직전에 경계감으로 부쩍 올랐다가 지금 다시 내려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은 1155원 이 부분이랑 그다음에 1165원 이 부분을 사이로 조금은 왔다 갔다 등락을 하다가 네. 아마 실질적으로 좀 잘 경제 정책이 경제 지표들이 나올 수가 있는 5월 말쯤 되면은 다시 그러니까 5월 말 늦으면은 한 6월 중하순은 되면은 1130원, 40원 이 수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은 지금 개인적인 생각, 파월은 뭐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FOMC 보고서에서는 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제 생각은 결론적으로 내릴 것인데 파월이 지금 또 뭔가 말을 잘못한 게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전반적으로는 결론으로는 FOMC든 우리나라 상황을 봤을 때는 환율은 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그렇군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